우리나라 당뇨병 환자가 6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10년 전 전망했던 당뇨병 수치보다 30년이나 앞당겨진 것인데요. 이처럼 당뇨병의 유병률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뇨병의 고위험군인 당뇨병 전 단계 인구까지 감안하면 우리나라 국민 2천만 명 이상이 이미 당뇨병을 앓고 있거나 당뇨병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셈입니다. 당뇨병은 지난 10년간 질병 부담 측면에서도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뇨는 겉으로는 잘 표시가 나지 않지만 합병증이 동반될 때에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요. 당뇨병은 고혈압이나 이상지질혈증 등 동반 질환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당뇨 초기부터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당뇨 환자가 많아진 이유는 바쁜 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식생활, 운동 부족 등으로 현대인은 당뇨병에 걸릴 수 있는 최적의 조건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아시아인들은 서양인들에 비해 췌장이 작기 때문에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능력에 취약해서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더 높은데요. 연령이 65세 이상으로 올라가면 환자 수는 급격하게 늘어서 3명 중 1명이 당뇨병을 앓고 있다는 수치가 나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지난 20년 사이 30대의 젊은 당뇨병 환자가 10배나 증가했다는 사실입니다. 주위를 조금만 둘러보면 당뇨를 앓고 있는 사람을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더 이상 당뇨는 특별한 병이 아닙니다. 언제든 우리가 걸릴 수 있는 질병이라고 생각하고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당뇨가 있더라도 좌절하실 필요는 없지만 몸에 배인 나쁜 습관을 고쳐야 당뇨에서 해방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것만 충분히 관리하더라도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고 합병증을 예방하며 당뇨로 인한 사망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당뇨인들이 의외로 잘 모르는 당뇨의 설탕보다 위험한 4가지와 당뇨인이 피해야 할 음식 3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내용들이 곳곳에 숨어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생활 속 유익한 건강 꿀팁을 전해드리는 건강주의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고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첫 번째, 양치질을 거르는 습관입니다. 양치질을 자주 거르게 되면 당뇨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양치질과 당뇨가 무슨 연관이 있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유럽 당뇨병 학회 국제학술지에서는 치주질환이 있는 집단과 치아 손실이 많은 집단에서 당뇨의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밝혔으며 하루 3번 양치질을 하는 경우 당뇨 발생 위험도가 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는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양치질을 잘하는 생활 습관만으로도 당뇨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양치질이 당뇨병 발생에 영향을 주는 이유는 바로 치주질환과 구강위생 상태가 좋지 않으면 입안의 상처를 통해 균이 들어가는 균열증과 전신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이러한 증상들이 당뇨병의 발병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당뇨 증상으로 인해 잇몸 질환이 유발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당뇨를 유발하는 원인이 잇몸 질환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이 놀라운데요. 특히나 당뇨가 있으면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지고 미세혈관 합병증이 유발되기 때문에 치주염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때문에 당뇨가 있다면 더더욱 양치질을 잘하고 치주 질환에 대비해야 합니다. 당뇨 환자들이 치주 질환이 발생했을 때 초기에는 대부분 잇몸에서 피가 나고 욱신거리지만 이러다 말겠지 생각하며 아무렇지 않게 넘기려다가 결국 치조골이 80% 이상 소실되어 치아를 발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양치질을 하지 않는 습관은 잇몸을 나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당뇨는 잇몸 관리를 통해 안정된 구강 상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 기억해 주세요. 여기서 잠깐, 그렇다면 양치를 할 수 없을 때 급하게나마 구강청결제 등으로 관리하는 것은 괜찮을까요? 구강청결제를 하루에 2번 이상 자주 사용하면 당뇨병 위험이 증가합니다. 미국 하버드 공중보건대학교 연구팀은 구강청결제와 당뇨병의 관련성에 대해 40에서 65세의 과체중 성인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연구 결과 구강청결제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고혈당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매일 2회 이상 구강청결제를 사용하는 사람은 당뇨병 위험이 55%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구강청결제를 자주 사용해 입안을 헹궈내면 해로운 세균뿐만 아니라 유익한 세균까지 모두 죽이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고 합니다. 구강 내 유익균은 세포들이 인슐린 분비와 대사 활동을 조절하게 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요. 신체가 산화질소를 만들어내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비만을 막는 역할도 합니다. 구강청결제로 인해 구강 내 유익균이 파괴되어 혈당 대사를 변화시키고 당뇨병을 촉진시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구강청결제의 사용을 하루 1번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합니다. 혈당이 걱정되신다면 반드시 양치질을 통해 치아와 잇몸을 관리해주세요. 두 번째, 불 켜놓고 자는 습관입니다.
밝은 곳에서 자면 인슐린 생성이 감소해 당뇨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체는 자는 동안에 다양한 호르몬을 분비하고 많은 일들을 합니다. 수면하는 과정에서 방해를 받게 되면 교감신경계가 자극되어 인슐린 저항성은 높아지고 호르몬 분비는 줄어들게 되는데요. 결국 몸 전체의 컨디션이 악화되어 당뇨가 발생하게 됩니다. 미국 연구팀은 사람을 두 집단으로 나눈 뒤에 각각 어두운 방과 희미한 불빛이 있는 방에서 8시간씩 자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이들의 혈당 수치, 눈동자 움직임, 근육 활성도 등을 기록했는데요. 그 결과 희미한 불빛이 있는 방에서 잔 사람만 인슐린 저항성이 크게 증가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란 인슐린이 몸에서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는 것인데요. 빛이 있는 곳에서 잠을 자게 되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의 분비가 억제된다고 합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몸을 안정시키고 혈당 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입니다.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는 TV를 틀어놓고 자거나 조명 불을 켜놓고 잠들 경우, 핸드폰 화면을 오래 보는 등의 작은 불빛에도 예민하게 반응하여 억제되므로 당뇨병을 예방하고 싶다면 빛이 들어오지 않도록 차단하고 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잠을 자는 환경에 작은 불빛이라도 있다면 뇌기능이 저하되고 살찔 위험도 증가한다고 하니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하루에 7시간에서 9시간 정도 충분히 숙면하고 일정한 시간에 잠들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습관을 들이는 것도 당뇨 예방과 혈당 관리에 좋습니다. 세 번째, 잘 모르고 복용한 약입니다. 일상에서 쉽게 복용하는 약물도 혈당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염증을 치료하는 스테로이드나 호르몬을 조절하는 피임약과 이뇨제 등이 대표적인데요. 우리가 잘 모르고 쓰는 이러한 약물로 인해 인슐린 분비가 감소되거나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슐린을 생성하는 췌장세포에 직접적인 손상을 주기도 합니다. 또한 렙틴이라는 호르몬 분비를 막아 체중을 증가시키고 혈당을 상승시킵니다. 그렇다면 당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런 약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혈당 상승 부작용이 걱정돼서 앞에서 말한 약물들을 무조건 피하는 행동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닙니다. 기존 질환으로 인해 꼭 필요한 약은 그대로 쓰되 혈당 상승이 불규칙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신규로 약을 드시거나 지속적으로 약을 섭취해야 한다면 혈당을 주기적으로 체크하여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만성 질환 같은 경우 병원에서 1에서 2개월치만 약을 처방해주고 다시 병원에 오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 수치가 높은 사람은 약을 복용하기 전에 의사와 충분히 상담을 하시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번째, 아침에 빵이나 시리얼을 먹는 습관입니다. 아침 식사로 식빵에 잼을 곁들이거나 우유에 달콤한 시리얼을 타서 먹는 사람이 많은데요. 이는 혈당 관리에 치명적인 독이 되는 식습관입니다. 자고 일어난 아침에는 수면을 통해 오랫동안 공복을 유지해서 혈당이 낮은 상태입니다. 이때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갑자기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게 됩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토론토 대학 연구에 따르면 정상 혈당을 가진 성인을 두 그룹으로 나눠 시리얼과 우유 또는 채소와 단백질 바를 섭취하게 했더니 시리얼과 우유를 먹은 사람의 80%가 당뇨병 위험을 높이는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아침에는 고체 형태로 천천히 씹어서 먹을 수 있는 식품이 좋으며 가공되어 정제된 탄수화물보다 단백질과 섬유소가 포함된 식품을 드시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당뇨인이 꼭 피해야 하는 음식 3가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GI 지수가 높은 음식을 피하셔야 합니다. GI 지수란 당지수라고도 합니다. 1부터 100까지의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음식을 먹은 뒤에 혈당이 얼마나 빠르게 높게 올라가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GI가 높은 음식은 쌀밥이나 떡과 면, 빵과 딸기잼, 튀김류나 연유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감자나 당근, 옥수수도 GI 지수가 높습니다. 반면에 GI가 낮은 음식은 고구마와 사과, 바나나, 단호박과 김이나 미역 같은 해초류, 계란이나 두부, 양상추 등이 있습니다. 만약에 GI 지수가 높은 음식을 드셨다면 식후에 가벼운 운동이나 산책을 통해 혈당을 조절해 주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설탕이나 액상과당이 들어간 음료수는 피하셔야 합니다. 달달한 커피나 콜라, 이온 음료, 비타민 음료를 포함해 카페에서 파는 과일 주스도 시럽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1일 당 권장량 기준으로 하루 섭취 칼로리의 5%를 제시하는데요. 하루에 2000칼로리 섭취 시 25g의 당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혈당 관리를 위해 설탕이 함유되지 않은 무설탕 식품을 섭취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하지만 이 역시도 당뇨 위험을 높입니다. 무설탕 식품에는 설탕 대신 에리스리톨 같은 인공감미료를 사용해서 단맛을 내는데요. 칼로리나 탄수화물 함량이 결코 낮은 편이 아니고 인공감미료가 장내 미생물에 영향을 미쳐 혈당을 높이니 무설탕이라고 안심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세 번째, 트랜스 지방 섭취를 피하셔야 합니다. 고혈당일 때 이상지질혈증이나 고혈압 같은 혈관 질환이 동반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문제는 고혈당이 이런 질병을 유발시키기도 하지만 고혈당으로 인해 혈관이 손상되면서 상당한 합병증을 동반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중에서 이상지질혈증을 부르는 직격탄이 바로 트랜스 지방입니다. 트랜스 지방은 인공적으로 만든 물질인 만큼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처리되지 않고 혈관 등에 계속 축적되고 쌓이게 됩니다. 지방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메가3처럼 좋은 지방도 있지만 인스턴트 음식이나 튀긴 음식에는 트랜스 지방처럼 나쁜 지방도 있습니다. 감자튀김이나 아이스크림과 과자 등의 식품을 구입하여 드실 때 뒷면에 적혀있는 식품 영양 정보를 확인하시고 트랜스 지방 섭취를 피할 수 있는 식습관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당뇨 걱정 없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켜나갈 준비되셨나요?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고 노력해도 혈당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잘 기억해 두시고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도 남겨주시면 정말 힘이 나고 감사하겠습니다. 주위의 소중한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하고 알찬 꿀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그날까지 오늘도 건강하세요.